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지지 아범님이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늦게 출석했었는데 오늘은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첫 번째 생방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늦으셨네요. 늦으셨네요. 그렇죠? 네. 오신 게 어디예요? 늘 이런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는. 네. 하늘호수님, 오늘은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코믹하게 하나하나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죠. 네. 네. 아니 뭐 우리 탓은 아니고요. 세상 탓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0928님, 저는 새싹입니다. 저는 어르신 유치원 사회복지사예요. 시선 집중 시작할 때 일어나서 어르신 모시러 가면서 듣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주셨는데 어르신 유치원이라는 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유, 많이 힘드시겠다. 이거저거 다 챙겨주셔야 될 텐데 아무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대로님, 쉬는 날이어서 유튜브로 처음 보는데 제 입이 생각보다 연배가 좀 있으시네요. 목소리로만 듣다가 실물을 처음 뵙습니다. 생각보다 연배가 있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노안이다 지금 이런 건가요? 아니요. 세상사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네. 아, 내 목소리는 되게 젊구나. 젊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제가 30대 때는 50대라는 오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아니, 그래요? 그래요. 아, 예. 그럼 어떡하죠? 지방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손을 꼭 잡더니 어이구 생각보다 젊네 이러던데. 할머니께서. 네. 그렇구나. 네. 아, 그럼 뭐 어떻게 위로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위로가 안 됐네. 실패. 그냥 생긴 대로 살래요. 아, 그래요. 네. 생긴 대로 사시면 되죠. 뭐 잘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네. 있으면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네. 레드헤어님이 목소리는 30대라는 거죠. 제 입이. 있다. 바나나 우유님. 제 입이 피부 좋아요. 그런가 또 그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데. 네. 신원섭파님. 제 입이 젊은 목소리 중후한 외모라고 생각합시다. 네. 위로해주고 계시네요. 역시 따뜻한 촌철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영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휴. 참 넘어가. 삐딱하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삐딱할 줄이야. 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아마 다들 생각하시는 그 뉴스가 아닐 것 같지만 한번 챙겨주시죠. 첫 번째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점을 둬서 발표한 4+1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위 의장 인터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검을 하기로 하고요. 다른 점을 짚겠습니다.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른다라는 발언을 공인해 준 셈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평가 안 하겠습니다.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김태효 차장 발언이 나왔을 때 이미 짚었습니다. 이러면 암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성심과 역량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집중한 결과는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어떻게 잴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재죠? 속을 헤집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일이고 혈서쓰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잴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 정체성을 담은 헌법 수호와 헌법 존중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헌법 수호와 존중 의지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객관적 검증의 요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헌법 수호와 헌법 존중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평할 수 없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임명합니까?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문제고요. 두 번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야기도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한번 반문해 봅시다.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광복을 인정하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 이런 사람이 독립과 광복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임명장을 준 겁니까? 그러면 그 역량을 재는 기준은 도대체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대답 추가 질문이 이거 들어갔어야 됐네요. 어제. 대답 안 하겠죠? 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 그 뉴라이트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네, 저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거고 맥락을 이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할 게 아니라 맥락으로 보면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신경을 안 씁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발언은 어떤 걸까요?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으로 만찬이 연기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에 대한 질문도 어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을 표현한 이후 그 의견 표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도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표현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게 아니라 관용의 정신으로 포용하고 존중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의대 증원 유예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만찬을 연기했다라는 그 쏟아진 보도의 기초에서 놓고 본다면 그건 자유민주주의에서 따라붙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만 대답은 드릴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게 또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 요거는 좀 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쭉 봤을 때요, 가장 길게 뭐 답변한 거라고 해야 할까? 한 9분 넘게 답변한 게 의대 증원 문제였고요. 이 당정 문제 없다. 자유민주주의 지금 들려드린 거요. 49초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도 좀 눈길을 끌었고,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됐다라고 아예 단정 짓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개혁에 더 매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여당 연찬회에는 이제 취임으로 처음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 복지부 장관이랑 수석들을 보내서 의료 개혁을 설명하게 했고,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없었어요. 네.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갈등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뭐 추석 이후에 열리겠습니까? 뭐 추석 이후라고 하는 게 이제 시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 추석 직후라고 안 했습니다. 이후라고 했지. 넘어가겠습니다. 3149님, 동상이몽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요?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생각이 참 다르시구나 느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정책위 의장들의 평가가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요. 거기서 또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할까요? 의료개혁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병원에 한번 가서 보시라. 나는 많이 가봤다. 도대체 어느 병원 가서 어떤 걸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네? 왜냐하면 하지 않으셨지만 많이 가봤다고 했죠. 아니 뭐 그 저기 뭐 세상에 뭐 이름 석자 알린 분들도 뭐 응급실 뺑뺑이 돌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네.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느 병원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다음 달 1일
국회 본청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생중계는 모두 발언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배석자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고요. 의제는 대표 비서실장들이 오늘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빠진다고 하는데요.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 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좋은 안, 그다음에 의사협회 간의 대화의 결과들을 더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 갈등 문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이게 지금 여당의 얘기인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다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의료대란 의대 정원 문제는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거다라고 또 해서 합의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당은 이거를 왜 빼자고 하는 건가요? 어제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증원 유예 문제는 입법 사항이 아니라 정부 결정 사항입니다. 그렇긴 하죠. 따라서 여야 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면 혹시라도 만약에 그 여야 대표 회담 후에 공동 발표문이 채택이 된다면 그 발표문에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정도가 아마도 최대치가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제안한 것을 두고도 용산이 격분했다고 전해지는 마당에 야당 대표와 손잡고 여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서 촉구를 한다? 그러면 용산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네. 양당 정책위 의장이 배석하기로 한 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정엔 정치 의제보다는 정책 의제, 더 구체적으로 민생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야 대표가 해왔던 발언도 민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었고 그리고 추석을 앞둔 시기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해서도 아마 민생 의제 중심으로 갈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 이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정치 의제인 최상병 특검법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이제 궁금한 사항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공개된 의제 간 양당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최혜병 특검법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기존 입장이 번복돼 회담의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네.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의제에 올려서 논의는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크게 무게를 두겠느냐? 더 나아가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발진을 했습니다. 자체 특검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을 요청해서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간다가 돼버리면 자 그냥 서로 입장만 밝히고 그냥 빠이빠이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야 대표 회담 전에 나온 말이잖아요. 네. 어제 나온 뉴스니까 오히려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건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를 과연 이 대법원장 추천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으니까 이걸로 압박한다. 근데 여기에 지금 국회의장이 다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러니까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자면. 그거는 뺍시다. 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난 여기에 동의 못하겠다. 그러면 빼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간에 국회의장이 끼어들어 가지고 절차를 하늘을 더 두는 거 아니냐. 이게 뭐가 필요했느냐. 그리고 이게 적당한 것이냐.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건 뺍시다.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은요. 자, 이미 저희가 당 수석 대변인 인터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겠지요. 네, 어쨌든 이해식 그 당대표 비서실장의 말을 끝까지 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아까 오디오가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를 한 거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최상병 특검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이거에 대해서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 요렇게 말이 끝나거든요. 여튼 뭐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달려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 초이님은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용산과 야당 대표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게 만드는 혹시 큰 그림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거라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뭐 근데 굳이 민주당이 그런 연출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량 난감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만찬도 취소되고 연찬에 대통령 오지도 않고 의료 그 공백 문제 가지고 정원 유예 문제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성과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좀 난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야 영수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합의 본 게 있던가요? 근데 난감해졌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그것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시켜버렸는데요. 탄핵의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헌재 판단의 핵심입니다.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2020년 12월 그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과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기록 조회 등을 도와줬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등등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이건 그 탄핵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한정이 되겠는데 이건 직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봤고요.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등 구체적인 양상과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학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사전 면담한 문제에 대해서 2명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위법성이 있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하지만 중대한 위법 행위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종합 정리라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위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탄핵 소추를 했다. 이게 헌재의 판단이고 지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왔다는 점까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이 기각 결정에 따른 부담은 어디로 가느냐? 민주당한테 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것이겠죠.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또 하나 그러면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그러면 그 의혹 사안에 대한 위법성 소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 네.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회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탄핵 그 심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결과나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하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사 탄핵에 대한 어떤 그 탄핵 결정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거냐? 검찰이 쥐고 있다.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 탄핵에 대해서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속도감 팍팍 올려가지고 탄핵의 근거를 그럼 제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어떤 기대냐?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 이게 지금 우리가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다. 요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골프장 직원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했다. 이런 거 사실은 딱 듣기에는 검사가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 등등 관련한 자료들을 헌재 검찰이 구체적으로 잘 냈느냐? 요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272일이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72일 동안 검찰은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손 놓고 있었을까요? 손 놓고 있는 게 그러면 검사 탄핵 여부에 대한 어떤 헌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걸 고려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신원섭하님이 검찰이 자체 징계를 제대로 못하니 국회에서 탄핵 추진까지 가게 된 건데 JB 말 듣다 보니 답답하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